안녕하십니까. 신인근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주 중요한 주제로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눠보겠는데요. 자, 미국이 한국 배치 참수작전 이 특수부대들을 대폭 증강한 정황을 제가 포착을 했는데, 지금 북한이 처음 보는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쏘았고, 이 9월 달에 세 종류의 각기 다른 미사일들을 쏘는 그런 도발 행위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 미국이 참수부대라고 불린 부대들, 그리고 그들을 지원하는 이 지원 전력들을 대규모 배치하고 있는데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북한 김성 유엔 대사죠. 김성 유엔 대사가 현지 시각 뉴욕 시간으로 9월 27일 날 했으니까 아마도 우리 시간으로는 9월 28일 새벽이 될 겁니다. 이때 유엔 총회 일반 토의에서 연설을 하는데 그 내용이 가관입니다. 보겠습니다. 미국이 진정으로 평화와 화해를 바란다면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서 합동 군사 연습과 전략무기 투입을 영구 중지하는 것으로부터 대조선 적대정책 포기의 첫걸음을 떼야 한다. 미국은 조선전쟁이 70년이나 종결되지 않은 사실을 외면하고 있다. 항시적 긴장과 대립의 악순환을 벗어나지 못하는 근원은 미국의 대조선 적대정책이다. 현재 미국 행정부는 적대적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말이 아니라 실천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조선에 대한 이중 기준을 철회하는 용단을 보이면 기꺼이 화답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단계에서는 미국이 적대정책을 철회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 우리 판단이다. 그렇다고 우리는 사정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 정부가 군사동맹과 같은 냉전의 유무를 가지고 우리를 위협한다면 정말 재미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는 몇 시간 있다가 미사일 쏘아버렸습니다. 자, 미국 정부가 군사동맹과 같은 냉전의 유물, 그래서 한미동맹 해체해라 라는 것이고, 한미동맹이 있으니까 주한미군 주둔하고 있다 라는 것이고, 그거 다 없애라. 그래서 70년이나 종결되지 않은 조선전쟁, 이제 한국전쟁이죠. 그래서 그거 빨리 종전하자, 종전선언하자 라고 하면서 문재인의 종전선언 발언하고 궤를 같이 하는 짜고 치는 고스톱인지 아무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재미없을 것이다 하고는 바로 몇 시간 후에 미사일을 쏴버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화성8이라고 이제 명명을 하면서 극초음속 미사일을 쐈는데, 여기 밑부분에 탄도미사일 달려있죠. 그리고 윗부분에 뭔가 넓적한 날개 같은 게 달려있고, 그리고 이제 뾰족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탄도미사일, 그리고 그 위에 탄두인데, 이 탄두가 지금 다시 좀 넓적한 부분이 있고 날개가 달려있지 않습니까? 이게 웨이브 글라이딩 해서 공기를 받아가지고 이 뭔가 활공을 하면서, 그리고 이 공기의 기류나 이런 거에 따라서 이 물수점에 뜻이 점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프하면서 마하 5 이상의 속도로 날아오기 때문에 이게 요격을 하기가 힘든 겁니다. 이 극초음속 미사일은. 왜냐? 요격 미사일은 그냥 미사일이 날아오네? 그럼 요격탄 날려. 이게 아니고 미사일 날아오네? 그러면은 내가 미사일을 쐈을 때 지금 워낙 빠른 속도로 지금 들어오고 있으니까 내가 미사일 쐈을 때 나의 미사일의 속도 어느 정도야? 그러면은 이 부딪힐 수 있는 부분을 미리 계산을 해야 되죠. 그래서 내가 쏘는 이 요격 미사일을 미래 위치를 계산해야 됩니다. 그 미래 위치는 어떻게 계산하냐? 제가 지금 저의 탄도미사일이 쏟아져 들어오는 이것을 가지고 각도가 이 정도 들어오네? 그러면은 지금 내 미사일이 올라갈 때쯤이면 여기 지점쯤에 와 있겠다. 그러면 나는 지금 이 미사일을 발견한 이 지점으로 내 미사일을 쏘는 것이 아니고 얘가 오는 것에 대비해서 이 지점으로 쏴서 만나게 해야 되겠다. 라고 이제 해서 요격탄을 미래 예상 지점에다 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극초음속 미사일, 특히 웨이브 글라이딩 하는 이 활공 미사일은 내려오다가 점프를 막 합니다. 우리 어린 시절에 내과에 가서 납작한 조약돌로 물수제비 뜨듯이 점프를 막 해요. 우리가 물수제비 어디서 점프를 할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린 시절에. 나는 2번을 튕겨야지 하는데 3번 튕기기도 하고, 나 한 6번 튕겨야지 하는데 4번만 튕기기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막 지가 막 튀어요. 그래서 어디서 튈지 모르니까 이게 요격이 불가능한 게 바로 이 웨이브 글라이딩 형식의 극초음속 미사일이에요. 이걸 지금 북한이 물론 어제 첫 실험했으니까 이거 첫 수율에 배부를 수 없고, 그래서 어제 실험 성공한 거 아닙니다. 완전 실패했어요. 그러나 그걸 실패로 보기는 어렵고 쏴서 분리하는 이 과정까지 테스트를 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조선중앙통신이 9월 29일 날 보도를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국방과학원은 28일 오전 자강도 용림군 도양리에서 새로 개발한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8형 시험 발사를 진행했다. 국방과학자들은 능동 구간에서 미사일의 비행 조종성과 안전성을 확증하고
분리된 극초음속 활공 비행 전투부의 유도 기동성과 활공 비행 특성을 비롯한 기술적 지표들을 확정했다. 처음으로 도입한 암풀화된 미사일 연료 개통과 발동기의 안정성을 확정했다. 시험 결과 목적했던 모든 기술적 지표들이 설계상 요구에 만족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거는 참 굉장히 큰 기술적 진보를 이루었구나 라고 생각되고, 이거 정말 큰일 났네, 위협이네 라고 생각되는 게 아까 그런 극초음속 활공 탄두, 그래서 웨이브 글라이딩 하는 활공 탄두를 개발했다 라는 게 첫째. 두 번째는 암풀화된, 암풀이 뭐냐? 앰플입니다. 앰플. 그래서 일단 이 화성 12형을 바탕으로 만들었는데, 이 화성 12형이 2017년에 마지막 사격을 했어요. 그때 3,700km를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한 5,000에서 6,000 정도는 날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 중거리 미사일입니다. 그래서 괌 정도는 충분히 타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된다 라고 하는 그런 미사일인데, 여기다가 지금 이제 극초음속 활공 탄두를 장착을 했는데, 이 화성 12형 이 탄도미사일은 기본적으로 액체 연료죠. 그래서 케로신하고 디메탈 하이드라진 산화제, 케로신 연료 집어넣고 산화제로 디메탈 하이드라진 집어넣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 연료 집어넣는 시간이 뭐 1시간 반에서 한 2시간 가까이 걸린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앰플화된, 앰플이 우리 뭐 아시다시피 어떤 용기에 액체를 집어넣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앰플을 교체를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연료를 케로신이나 디메탈 하이드라진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주유하고 있는 그 시간하고는 압도적으로 짧은 시간 내에 연료 주입을 마치고 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습 발사에 용이해졌다라는 이런 두 가지 위험성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김성희가 유엔에서 니들 재미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는 바로 몇 시간 후에 진짜로 재미없는 짓을 해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이 북한의 이런 미사일 도발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발사 당일 오전 내내 이 RC-135W 리벳 조인트가 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항적 정보가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 보잉 RC-135W 리벳 조인트, 야, 59년이나 된 비행기입니다. 미국도 참 아꼈습니다. 어떻게 해서 어쨌든 이 리벳 조인트, 감청, 그리고 텔레메트리 다 정보 분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서해와 경기도 일원, 상공 이 지역을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북한 지역을 정찰을 했는데요. 이것만 있었냐? 아닙니다. 이날 오전에 이런 비행기들이, 미국 비행기들이 있었습니다. 리벳 조인트. 자, 1번은 리벳 조인트예요. 1번 여기 있네요. 그래서 1번의 항적을 보면 이 경기도 지역과 서해 쪽으로 해서 계속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번이. 그래서 계속 북한을 감청하고 있죠. 그리고 2번은 이겁니다. 울프하운드. 바로 CIA 특수작전 요원들이 타고 다니는 비행기인데, 이게 이 북한이 미사일 쏜 날 새벽에 오산 비행장에 착륙했다가 바로 지금 오키나와 가데나 기지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산 비행장에서 밑으로 가데나 쪽으로 내려가고 있는 이 울프하운드 CIA 특수작전 요원들 수송 비행기가 왔다 가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번 주한미군 501 정보여단의 RC-12X 가드레일 정찰기가 이 오산 상공에서 작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미군 정보 자산들 그리고 특수부대가 왔다 갔다. 그래서 이 울프하운드가 오산에 잠시 착륙했다가 돌아갔다. 이건 뭐냐? 사람 좀 내려주고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국의 특수작전 요원들을 내려주고 갔다라는 것을 이 항적 정보만 가지고도 유추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만 있냐? 이상한 비행기가 포항에 출몰했습니다. MC-130J 코만도 2라고 하는 비행기인데, 이 기체번호 이렇습니다. 11-5736. 그런데 이 11-5736은 이 동네 비행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어느 부대지? 그래서 어느 비행기지 보니까 21년 9월 22일, 그러니까 지난주죠. 지난주에 일본 가데나 기지에 착륙하고 있는 모습을 찍어서 올린 사진입니다. 이게 이제 그 옆에 반미 단체들이 찍어서 올린 사진이에요. 야, 이런 거 같다. 야, 이거 이 동네 거 아니잖아. 해가지고 이제 올린 사진인데, 9월 22일 날 처음으로 이 서태평양에 왔습니다. 오키나와로. 그랬는데 오키나와로 9월 22일 날 왔다가 지금 일주일 후에 우리나라 포항으로 왔습니다. 그럼 포항에서 이 비행기가 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비행기의 용도에 맞는 어떤 그 훈련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비행기는 그럼 뭐냐? 특수전 비행기입니다.
제67 특수작전 비행대 소속의 특수전기인데 나이트 올, 그래서 밤부엉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밤에 뭔가 작전하는 수송기다라는 걸 이 이름만 봐도 알 수 있죠. 이건 미 유럽 사령부를 지원하는 제752 특수작전단 예하의 특수비행대로 미 공군 특수비행대 중에 가장 실전 경험이 풍부한 부대입니다. 공식적으로는 사막의 폭풍작전, 코소보 전쟁 등에 참전했으며 아프리카, 중동 지역 작전 지원을 맡아 요인 제거와 인질 구출, 시설 파괴 등의 공작에 가장 많이 참가했습니다. 2020년 10월 SEALTEAM 6, 즉 대북으로와 함께 나이지리아 미국인 인질 구출 작전에 투입되었던 부대입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인 작년 10월에 딱 1년 전이죠. 그때 나이지리아의 인질 구출 작전 트럼프 대통령이 지시를 해가지고 구출해와 이렇게 됐던 적이 있는데 그때 참가했던 부대고 또 바로 그 비행기일 수도 있어요. 아무튼 그게 지금 왔는데 이 비행기는 영국에 주둔하고 있어요. 유럽 사령부 소속의 특수전 부대인데 이게 지금 이 서태평양으로 왔다. 이 말은 증강 배치됐다 이겁니다. 이 서태평양 일본에도 이 MC-130J 있습니다. 그런데 이 MC-130J 일본에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니까 더 왔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유럽에 있는 이 부대가 실전을 가장 많이 했어요. 일본에 있는 부대는 대규모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서 그냥 준비하고 있는 부대지만 유럽에서는 계속 전쟁을 했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사막의 폭풍 걸프전, 그리고 코소보 그 항공전 뭐 이런 거 했죠. 그리고 이라크전, 아프가니스탄전 다 치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IS라든지 이런 것들 뭐 제거하기 위해서 계속 소규모 특수전을 계속 이 중동과 아프리카에 해왔죠. 중동과 아프리카 작전은 유럽에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비행기가 굉장히 실전 경험이 많은 특수전 비행기인데 이게 가장 최근에 했던 작전이 바로 이겁니다. 필립 월튼이라고 하는 젊은이를 구출하는 작전이었는데 나이지리아 지역에서 선교 활동을 하던 그 선교사의 아들입니다. 총 7명이 보코하람에게 납치가 되었고 그중에 6명이 인질 6명을 보코하람이 죽였어요. 그리고 이 한 명 미국인인데 미국 정부에게 100만 달러의 인질 석방금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테러 단체하고는 협상 안 해. 하고는 구출해와 이제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구출하러 갔는데 이 네이비실의 팀 6 대북으로 팀이 가서 구출해 왔는데요. 그 작전은 이겁니다. 나이지리아에서 보코하람 계열의 무장 세력에 납치된 미국인 청년 필립 월튼을 구출하기 위해 합동 특수작전 사령부에서 실시한 구출 작전입니다. MC-130J 특수전기가 작전 지역 인근에 30여 명의 네이비실 6팀 요원들을 낙하산으로 침투시킨 후에 요원들이 AC-130J의 공중 화력 지원을 받으며 무장 세력 본거지를 초토화시킨 뒤에 인질을 구출해 CV-22B 오스프리 항공기를 이용해서 탈출에 성공한 작전입니다. 그래서 뭐 물론 최초에 인질됐던 그 현진도 있고 그래요. 6명은 제거가 됐지만 살해당했지만 이 사람은 구출해 왔습니다. 갈 때 이제 이 지금 한국에 와 있는 포항에 와 있는 MC-130J 바로 그 부대 그 비행기인지는 몰라요. 그걸 타고 상공에 들어가서 밤에 야간에 초저공 침투해서 들어가서 낙하산 타고 딱 뛰어내리고 그리고 이제 이 30명이 들어가서 장악을 하고 구출합니다. 이 구출할 때 저거 이 보코하람 이 무장단체들이 마구마구 몰려오지 않겠습니까? 그걸 하늘에서 AC-130J 하늘에서 105mm 포 쏘고 40mm 포 쏘고 하는 화력 지원기 막 선회하면서 이제 화력 지원 다 해주고 제압하고 그러면서 인근에 있는 상용차를 탈취한 뒤에 그걸 타고 도망 나옵니다. 도망 나와서 인근에 대기하고 있던 오스프리 수직 이착륙 비행기죠. 그걸 타고 탈출에 성공했죠. 그렇게 해서 구출을 했습니다. 바로 그 비행기, 그러니까 뭐 이 야간 작전, 초저공 침투 이런 건 도 같은 비행기, 지금까지도 계속 실전에 투입했던 그 비행기가 온 겁니다. 그런데 그런 비행기가 여기도 있는데 또 온 겁니다. 많이 필요하다 그 말이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 제가 이 보도를 해드린 이후에 우리 조선일보에서도 또 보도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참수작전 훈련 한국에서 했다. 이게 막 쫙 그냥 외신까지도 보도가 나왔었는데 계속 하고 있어요. 틱나이프 훈련 지금도 하고 있어요. 공식적으로는 특수부대 합동 최종 공격 통제관의 항공 화력 유도를 숙달하는 훈련으로 발표되어 있으나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에 한국군 제13 공수특전여단 즉 참수부대와 함께 참수작전 시나리오로 변경되어 실시된 정례 훈련입니다.
현재는 미군 단독으로 실시하며 지난 13일 해당 전력이 평택에 전개되었고 지금도 이 티크나이프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또 새로 공개된 사진이네요. 아마도 HH-60 헬기 같은데 이거 타고 야간에 침투해서 항공 폭격을 유도하는 이런 지금 훈련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훈련을 한 그 시점에 야간 침투해서 특수부대를 내려주는 이런 특수부대를 또 대규모로 내려주는 이 MC-130J가 유럽에서도 왔다. 이 동네에도 있는데 그 말은 대규모 훈련을 하든지 아니면 대규모 작전을 준비하든지 뭐 이런 거 아니겠냐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북한은 김성 유엔 대사가 유엔에서 재미없을 줄 알아 라고 발표를 한 이후에 몇 시간 만에 미사일을 쏘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날 최고인민회의를 열었습니다. 아주 큰 어떤 그 결정을 하는 그런 날이 되겠죠. 이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김정은이도 이 대의원이죠. 자, 그런데 이 김정은이가 지금 없네요. 보겠습니다. 9월 29일 날 노동신문이 보도를 했는데 조선노동당 최고인민회의 14기 5차 회의 1일 회의가 9월 28일 만수대 의사당에서 진행되었다. 회의는 우리식 사회주의 전면 부흥을 위한 총진군을 다그쳐 나가고 있는 시기에 소집되었다. 회의는 당 중앙위 정치국 상무위원이자 국무위원회 1부위원장이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최룡해 동지, 정치국 상무위원이자 내각총리인 김덕훈 동지를 비롯해 리일환 등등등등 해서 참석했다라고 지금 나오는데 김정은이가 안 나왔습니다. 쫄았냐?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쫄아서 안 나왔는지 아니면 어디 숨어 있는지 아니면 귀찮아서 안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최고인민회의를 하면 개회식을 할 때는 김정은이가 한번 딱 등장해서 굉장히 어떤 사인을 좀 주고 그래서 텐션을 딱 잡아주고 나서 그리고 회의 잘해 하고 나서 마지막에 정리할 때 또 나와서 정리를 또 딱 해주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개회하는 중요한 행사에 김정은이가 오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열병식에서 김정은이가 도대체 저게 김정은이냐? 저 너무 선하게 생긴 거 아니냐? 쟤는 아무리 살이 빠져도 저렇게 사람이 인상까지 바뀔 수 있냐? 라고 싶을 정도로 그래서 일본에서 저 가깨무샤다 가짜다 라고 이야기했을 정도로 좀 김정은 좀 애매하죠. 어쨌든 미국의 참수부대가 대규모로 한국에 들어와서 훈련을 하고 있고 여러 방면에서 여러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좀 쫄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가 아무리 미국의 발목을 잡고 또 정보가 있으면 북한에 일러줄지도 모르죠. 그런데 일러줄지도 모르니까 지금 한국 빼고 지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국은 필요하면 자기네들 정치적으로 필요하면 합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이 가장 필요한 건 뭐냐? 북한 정권을 친미 정권으로 바꾸든지 아니면은 한국 정부를 친미 정부로 바꾸는 것. 이 두 개 중에 하나는 반드시 이루어내야 되는 게 미국의 필요성이죠. 왜? 중국하고 패권 경쟁을 하니까 이 한반도라고 하는 정말로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가 중국의 방파제가 돼버리면 안 되죠. 모든 이 한반도 전체가 중국의 방파제가 돼버리면 베이징을 압박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북한이라고 하는 이 북한이 미국의 어떤 선봉이 되어준다면 이건 금상첨화고 더 좋죠. 한국보다 대한민국보다. 그런데 북한이 안 된다면 대한민국 여전히 70년 동안 한미동맹 유지해서 미국이 중국을 타격하는 선봉이 돼야 되는데 이게 중국의 방파제가 되면 안 되죠. 그래서 한국 정부를 교체하든지 북한 정부를 교체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미국은 필요하면 한다. 한국 정부 안 될 것 같으면 여기라도 교체해야 된다. 라는 말을 제가 정은이에게 알려주면서 조심해라. 그리고 우리 정부도 빨리 바꾸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군사 동향 알려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